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3월 6일 화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 뉴스로 들으셨죠? 대북 특사단이 이 파격적인 환대를 받고 평양에서 방금 서울공항에 2호기로 도착한 모양입니다. 김정은 면담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라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북미 정상회담 가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남북 이산가족 빨리 조속히 만나기로 하자. 이참에 남북 한간 우리 민족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담겨져 있으면 더 좋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입니다. 차라리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라고 했으니 이미 핵 보유기라는 소리겠죠. 그러니 남북이 같이 가자 이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상상보다 직접 특사로 다녀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제 기억엔 연평도 화연이 선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두들 깜짝 놀라셨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 첫 인터뷰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출당 제명 정치가 확정이 됐죠. 바로 뉴스가 나오고 1시간 뒤에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두가 다 충격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일부에서 젠더폭력 대책 TF 간사 맡고 계시죠. 전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화요일 3부와 4부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해서 또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저녁 8시 한 방송국 인터뷰로 많은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파문. 이게 과연 또 어디까지 번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제명과 출당 조치를 바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 뒤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식은 안 된다 하면서 나서고 있고요.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나서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한된 문제이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도 별로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대책 TF 맡고 계시는 간사 맡고 계시는 정춘숙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많이 좀 충격도 받았고요. 네.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네.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터지면은 나타나면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당정 문제를 결정하신 걸 보면 상당히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우리 당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당 전체가 얘기를 했고, 예. 여성 인권과 어떤 폭력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 이에 반하는 너무나, 정말 국민 여러분께 또 피해자께 너무 죄송스러운 이런 일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젠더폭력 대책 TF 긴급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저께 밤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이제 원내 기구로 있었던, 네. 젠더폭력 TF를,
당의 특별위원회, 그래서 네. 젠더폭력 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국회 내의 미투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예. 그래서 국회 내에 지금 이제 보좌진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미 국회 안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권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 팀을 꾸려서 독립기구로 어떤 이 국회직 공무원들, 보좌진들을 네. 상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이제 당으로 제보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 가급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당 윤리 심판원과 그다음에 그 특별 그 TF팀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상담도 받고 또 피해자에게 지원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희정 그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입장들, 그래서 태도가 상당히 아직도 이 태도가 상당히 좀 너무나 이 문제를 산속히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저희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성행을 저지른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벌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저희가 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긴박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경찰 조사가 어떻게 따로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당 차원의 진성 조사를 갖다가 경찰에다가 위임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하시도록 요구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성폭력 사건이고요. 네. 그래서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해서 안희정 씨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의 뭐 진상 조사의 이런 수준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제대로 된 경찰 또 검찰 단계에 예. 이르는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마 그게 뭐 지금 검찰 개혁이나 경찰 개혁도 진행 중에 있지만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동기도 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 성폭행 피해 사실은 김지은 씨도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다른 보좌진에게 알렸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충남도 안에 이런 그 성폭행을 상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충청남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겠다 지금 이제 하셨던데 네. 보면은 사실은 이 성폭력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이 성폭력, 네. 또 성희롱, 그 고충 처리 상담소 이런 것들이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인터뷰를 보니 이분이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SOS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예. 또 그 피해가 계속 되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구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네. 구조가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 그 구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안 전 지사의 소명이나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해명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연락하셔서 최고위에서? 따로 연락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다 각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봤는데요. 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내용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는 지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번엔 수행지사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엄청난 이미 권력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분이 또 얘기한 것도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이렇게 의사표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를 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안희정 씨가. 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상당한 정도 본인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안 전 지사가 저도 SNS를 통해서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의 글을 올리고 지사직을 즉시 사직하겠다 사임하겠다 해서 지사직 제출까지 한 걸로 저는 또 수리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상태에서 안 전 지사의 이런 입장 발표 적당하다 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뭐 저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용서구합니다. 뭐 이런 이제 상당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셨는데 네. 이런 상대방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정도의 이런 행동을 그냥 어리석은 행동 정도의 수준으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참여하고 뭐 죄가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와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건 엄청난 자기의 어떤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정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고통에 비교하면 이런 SNS의 이런 메시지는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 비서관 한 분은 첫 미투 운동을 하셨던 분은 나는 직을 걸고 했지만 김지은 씨는 인생을 걸고 했다라고 했고요. 네. 김지은 씨는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저도 좀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무서웠다, 두렵다, 안희정 지사가 두렵다. 그래서 자신을 국민이 지켜주기를 바라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겁니까? 뭐 이분이 안희정 씨가 도지사였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충청남도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그 권력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완전한 그 상사와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이제 계속 얘기하신 그분은 저에게 항상 언제나 도지사였다. 그리고 나의 직장 상사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안희정 그 전 지사가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뭐 그림자처럼 있어라 너의 얘기를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도 과연 나를 믿어줄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말을 해도 안희정 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과연 믿어줄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굉장히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제가 읽어드릴 청취자분 글 하나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456번님이요.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점잖고 바른 분으로 비춰져서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셨거든요. 네네.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TV 카메라에 나오는 모습, 사진에 찍혀서 나오는 신문에 비춰지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고 또 과연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충석 의원께서 주도를 하시든지 하셔서 수많은 성폭력 사례, 뭐 경험도 많으셨을 거니까 이런 여성의 전화를 일하시면서 그죠? 네네. 이거를 좀 유형별로 나누시든지 어떻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정치에서 조금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젠더 폭력 그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더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사실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엇이 폭력이고 어떤 게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다 이런 거를 아는 것과 사실은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 어떤 괴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 젠더 폭력 그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고 상담 센터를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받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인권,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하지 않는 반성 폭력에 함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또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여성의 전화 이 일을 하시면서 그 참 나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이 어차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앵커분도 그런 질문을 김지은 씨한테 하셨어요. 이번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법적인 공방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만 되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법정 공방화가 되면 김지은 씨나 이런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분이 내 기억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체적인 물증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또 예외적으로 이 맥락적인 그 증거들을 네. 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구체적 뭐 수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예.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맥락적으로 시간순별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정황상의 증거를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인터뷰한 그 자체도 사실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한 곳에서 최대한 함께 내용들을 가지고 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김지은 씨 인터뷰를 보면서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내가 이번 이렇게 용기 내어서 하는 것을 보고 그분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당으로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현재 제보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도 이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제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미투 고백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시대 사조라 그럴까요? 변화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청원도 뭐 어떤 중요한 건에서는 20만 건이 뭐 1시간 이내에 금방 도달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새로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놓고 정당 정치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런 그 여성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안희정 어저께 예. 이번 이제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이제 그 성폭력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뭐 성폭력, 성희롱, 뭐 성추행을 당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다면 이제는 네.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치권들이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보좌진 같은 경우도 4급이라든지 이런 높은 직급은 여자가 뭐 5.9%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직급에 다 이제 여성들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성평등 문제에 민감하게 네. 어떤 대응하고 예. 또 이런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예.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왔다. 네. 그런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정치권 전체가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또 올바른 길을 좀 사실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변혁의 시기에 지금 들어왔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것에 올바른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못 이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국정이 농단이 되고 그 파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는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안희정 지사의 사태를 통해서도 한 여성에게 비춰진 성폭행 사태로 그런 결과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간사 맡고 있는 전충숙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